네, 카메라에 좀 이상이 있어서 다시 찍고 하게 되는데, 자, 스베덴부르크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나온 이야기, 360도로 열린 이동 방향성이 있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강의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뭐 평행우주론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루는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역시 또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필로그 2 두뇌 사용 설명서 개정 중복판 에필로그 2 남은 부분을 읽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크고 넓게 전신에 분포하여 두뇌와 몸의 소통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기억력과도 관계되는 이 신경은 감정적 스트레스로 실신하거나 심장의 문제로 쇼크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이 참 묘하다. 방랑하고 달려가는 신경이라는 뜻이다. 광범위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 신경은 우리가 자기주도성과 배짱을 가지고 뭔가 추구를 할 때에는 건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주도성과 배짱을 잃으면 이 미주신경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각종 질병이나 쇼크를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통로가 된다. 인체가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몸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순한 양처럼 공존을 모색한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폭군이 된다. 자기주도성의 상실은 면역력의 약화와 비례한다. 여러분, 바이러스가요, 인간의 두뇌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서 이 사람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그 비율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요, 바이러스는 두뇌 속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이 사람 곧 있으면 면역력 떨어지겠다. 야, 니네들은 이제 슬슬 활동할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왜 두뇌 속에 잠복을 할까? 왜냐면 우리 두뇌가요, 헤드쿼터잖아요. 그야말로 헤드쿼터. 우리 몸 자체의 본부란 말이죠. 본부 속에 아예 그냥 스파이를 파견시켜버린 거죠,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와 아주 오랫동안 공존하지 않은 바이러스라면은 스파인 거죠.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자기주도성을 갖고 꿈을 갖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있게 살고 취미를 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대상포진 같은 것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수도바이러스는 두뇌에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신호를 주게 되고 온몸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르몬이라도 긍정적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몸에 이롭거나 해롭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 절대로 과잉보호나 과잉지도로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감정 코칭이라는 양육법을 배워서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존감과 자기주도성을 빼앗는 건 단지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하여 아이의 꿈과 창의성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30대 중반 이후를 병원에서 보내게 하거나 암과 당뇨와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시달리게 하거나 일찍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주는 막연한 방랑자라는 뜻이다. 자기 주도성으로 삶을 추구를 하는 사람은 추구하는 사람은 새롭게 닥치는 막연함과 방랑을 피할 수 없다. 괴테는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누군가를 그저 따라가지 않는 자기주도적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시간들을
들깨나 야생 고양이처럼 미주하게 된다. 산다는 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위기와 기회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해야 하는 선택압이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다윈은 말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이 시공간을 미주하며 선택압에 시달린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세상 자체가 미주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선택당한다. 단, 그 방랑과 추구와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느냐 타율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클 뿐이다. 지구 환경이 변하고 태양계가 또 이동을 해요. 예전에 포톤벨트라는 책을 보면은 태양계 자체가 이 별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은하계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양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주하기 싫어도요, 이 세상 자체가 미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주도성의 격차는 추구하는 자와 추구되는 자를 구분한다. 뭔가 스스로 추구하는 자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이라는 노트에 기록한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아닌 부모의 꿈이나 보수의 꿈이나 매스컴의 꿈이나 교주의 꿈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이제 보수 안에는 당대표라든가 대통령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나 보수나 매스컴이나 교주가 베푸는 축제가 끝나면 인간의 꿈과 축제보다 인공지능의 추구가 더 많아진 시대에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앞으로는 자기만의 꿈과 축제를 즐기지 못하며 좌절을 하게 되고 회복을 못하게 되어 우울해서 회복을 못하게 되어 버려지거나 불에 태워지는 추구가 된다. 앞에서 추구는 자기주도학습을 2글자로 줄인 것이라 했다. 그 추구를 다시 5글자로 늘리면 의식의 확장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뇌라는 소설의 결말에서 말했다. 마약이든 섹스이든 또는 게임이든 그 어떤 쾌감보다 더 즐거운 최상위의 쾌락적 동기는 의식의 확장이라고. 필자는 이 책에서 사실 이 의식의 확장이라는 쾌락적 동기가요, 예술가들, 철학자들, 독서가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자, 필자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 마찬가지고, 의식의 확장. 필자는 이 책에서 언어의 상징과 지혜를 알아가는 의식의 확장이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심신의학을 소개하여 일찍이 슈타이너가 말한 교육은 치료다란 말이 비유가 아닌 직유임을 밝혔다. 양육과 교육의 단지 성적이나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까지도 걸려있다는 것을 말했다. 앞으로는 인간보다 인재를 키우는 자는 인공지능에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 인재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을 원한다. 자, 이 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비 엄마이며 유치원생의 엄마이다. 두뇌가 가장 유연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자기 삶과 로맨스에 빠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행복한 성공을 하도록 하려면, 즉 여기서 하나 넣어볼까요? 제가 강조하는 또는 행복한 백수가 되게 하려면 10세 전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최신 뇌신경과학 원리와 최신 교육심리학과 최신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전달하고 있다.
미래학이 빠졌네. 예, 요리로 밀어보겠습니다. 지식요리라 요리사. 그런데 이 책은 아빠이든 할머니이든 중고생이든 중장년층이든 상관없이 큰 도움이 된다. 변해가는 지구 환경 속에서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정서적 원리와 진짜로 행복한 공부를 하는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 산모가 음식을 가리는데 알고 보면 해로운 음식과 독소를 피하는 본능이다. 그리고 산모가 먹는 태아를 위한 음식은 주로 태아의 두뇌를 보호하기에 할아버지의 뇌 건강에도 좋다. 이 책은 해로운 음식과 독소를 피하는 임신 초기 산모를 돌보는 마음으로 지식을 요리했다. 요리한 결과이다. 필자는 스스로 지식 요리사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이 글을 먹고 읽기 바란다. 여기서 주술관계가 맞나 좀 점검 좀 해볼게요. 문장이 길죠. 아이가 자기 성공을 스스로에서 되도록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요리하고 있다. 이 책의 표현을 그림을 그리는 한 지식 요리사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한 지식 요리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울면서 연구했다. 예, 제가 사실 울면서 연구했어요. 양파가 매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아파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참 울면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신 뇌신경과학 원리와 최신 교육심리학과 최신 의학적 지식과 최신 미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요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아빠이든 할머니든 중고등학생, 됐어요. 이제 문장이 괜찮네요. 그래서 필자는 스스로 지식요리사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이 글을 먹고 읽기 바란다. 이 책은 아름답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실보다 도서관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된 화가의 책이다. 그림보다 책을 더 많이 본 화가의 책이다. 이 책이 독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처럼 다가가 의식의 확장이라는 쾌감을 선물하기 바란다. 끝으로 정조 임금의 명언을 다시 적고 싶다. 국리와 경물이 완벽하면 실천은 저절로 따른다. 이 감사의 말인데요. 한번 유튜브에 남겨볼 필요가 있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쓸 용기와 지혜를 준 도서관에서 만난 거인들과 학교와 사회에서 만난 거인들과 언어 브라인 강연에서 만난 거인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린 필자에게 통섭과 통찰의 깊이를 선물한 여러 성자들과 블립이란 책과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과 양자물리학자들의 생물학적 통찰의 깊이 감사한다. 초등학교 시절 웅변을 하도록 훈련시킨 보고 싶은 이종호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미대생 시절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화가 일랑 이종상 사부님과 박문호 박사님은 이 책의 가장 큰 멘토이시다. 15세경 공부의 의미를 전해준 두 삼촌 고한석에게 고맙다. 그림을 가르쳐주신 박성태 선생님과 이정현 선생님과 랑호의 형제들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 대학생 시절 보다 더 현명한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준 다른 과 선후배들이 있었다. 생물학과 종교와 역사를 모두 전공한 김일권 선배, 한시로 일기를 쓰던 지동관 선배, 내게 20종의 잡지를 꾸준히 보라고 권유한 변리사 강민수 선배, 방학 중 혹독한 독서량을 권해서 무서웠던 송원정 선배다. 건축학과 이찬욱 후배와 제약학과 최익정 후배, 정원공학과 이성민 후배는 선배를 격려하는 내공이 꽉 찬 후배들이다. 존경하는 선후배들은 한국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여전히 필자의 멘토로서 격려와 영감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묵묵히 자기 공부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덕분에 이 책은 나왔다. 이 책은 필자의 노력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운명에 나타나도록 신이 도우신 결과이다. 대학 졸업 이후 필자가 가장 힘든 시기에 무조건 무담보로 500만원을 그냥 주신 경영학과 선배 최종표와 3천만원을 빌려주고 그림을 구입해준 친구 자원공학과 박희원과 그의 아내 곽선아는 필자의 막연한 공부가 끊이지 않도록 큰 힘이 되었다. 그 밖에 필자의 그림을 구입해준 컬렉터들이죠. 홍나이님, 예, 삼성의 홍나이 맞습니다. 2천만원에 제 그림을 사준 사람입니다. 기용란님, 안현수님, 정성님, 한의사죠. 박선일님, 네,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그림을 보낼 겁니다. 조영현님, 장흥에 계신 분, 문춘호님, 카누 디자인과 문앤 파트너스의 대표 벨리사님이죠. 윤혜동님, 역시 제가 존경하는 후배인데요. 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님, 저랑 같은 화실을 쓰는 분이죠. 김민지님, 지금 김해에 계신 우리 주몽이 분유하고 기저귀를 가장 많이 사주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주몽이 옷도 보내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우리 주몽이보다 좀 더 빨리 난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광숙님 외에도 지금 기억나지 않는 여러 컬렉터들께 감사하며 곧 더 좋은 그림으로 보답하려 한다. 아빠이면서도 독서하는 학생으로 살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에는 일당 20만원을 주면서 건축 현장 고급 잡부로 불러준 건축 다큐 20일 감독 최병진 형은 내 차량과 가정을 지켜주었다. 네, 그러니까 참 월세도 못 내고 뭐 그런 상황,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이 병진이 형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일을 시켜준 거죠. 최근에 필자에게 책을 제공해주는 회사, 주식회사 엔다스와 인터넷 강의 영상을 제대로 기획하고 제작해줄 회사, 주식회사 용감한 컴퍼니에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20세 이후 가난한 작가로 25년을 살아온 아들이자 남편을 계속 도와주는 모친 장 기자와 아내 권상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직장보다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아빠를 두어 풍족한 용돈을 받아보지 못한 딸 고은성과 곰팡이와 벌레가 많은 좁은 월세방에서 자라는 아들 고주몽에게 이 책의 출판이 좋은 선물이 되리라 예상하면서 언젠가 남매가 아빠의 책을 자랑스러워하리라 기대해본다. 네, 이게 이제 216페이지, 정확하게 101페이지가 101페이지가 2012년에 출판했던 책보다 A4 원고 101페이지가 더 개정 중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고도 또 상당 부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약 60% 정도가 새롭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 이상이면 새 책인데요. 이건 60%에서 65% 정도가 그 내용과 원고가 추가되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월 달까지요 제가 꼭 인쇄를 해서